자, 오늘 9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은요. 소비자 선택은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문제로 접근하는 효용 극대화 접근 방법이 있고요. 주어진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을 극소화하는 소위 지출 극소화 접근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효용 극대화 차원에서만 논하거든요. 하지만 지출 극소화도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차이점은 이겁니다. 자, 효용 극대화는 예산 제약식, 즉 소득이 N바로 주어졌을 때 과연 효용을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것이 효용 극대화 방법이고요. 지출 극소화 방법은요. 이번에는 반대로 효용이 주어졌어요. U바로 효용이 주어졌을 때 과연 지출을 어떻게 극소화할지, 이게 바로 지출 극소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둘 다 같습니다. 즉 우선 효용 극대화 방법에 의하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MRSXY와 예산선 기울기인 PYPX가 같을 때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지고요. 이에 비해 지출 극소화 방법도요. 똑같습니다.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MRSXY와 예산선 기울기인 PYPX가 같을 때 역시 지출 극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결과는 같다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에서 효율성이라는 걸 논할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방법을 취했었죠. 자, 분명히 투입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산출이 커지는 것, 바로 효율성이었죠. 또는 똑같은 효율성인데 이번엔 산출이 일정하다고 전제한다고 한다면 투입은 작을수록이었어요. 같은 겁니다. 전자의 경우가 소위 예산이 주어졌을 때 효용을 어떻게 크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이고, 후자의 경우가 효용이 동일하게 유지되려면 지출을 어떻게 극소화시킬 것인가. 자, 같은 거죠. 그래서 두 방법은 결론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용 극대화와 지출 극소화를 논하게 되면요, 각각 다른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곡선이냐? 효용 극대화 방법에 의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통상 보통 수요 곡선을 도출합니다. 자, 가령 CD형을 CD형 효용함수 U는 자 X 곱하기 Y. 자, 우리 지수는 각각 알파와 베타라 전제했었을 때 CD형 효용함수를 전제하면 X 수요함수는 이렇게, Y 수요함수는 이렇게 도출이 가능하죠. 자, 바로 이 X와 Y 이러한 수요 곡선이 보통 통상의 수요 곡선인데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 분명히 가격과 소득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가격과 소득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 방법에 의한다고 한다면 보통 수요 곡선이 도출되는데 그것은 가격과 소득의 관계로 표현된다. 이에 비해서 지출 극소화 방법은요, 분명히 효용이 동일 수준에서 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효용이 동일하다? 자, 이걸 실질 소득이 일정하다? 라고 논하는 거 뭐였습니까? 보상 수요 곡선이었었죠. 그래서 지출 극소화 방법에 의한 수요 곡선은 보상 수요 곡선이 도출이 돼요. 자, 보상 수요 곡선은 효용이 동일하다는 전제를 두기 때문에 가격과 효용의 관계로 표시가 된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효용 극대화는 보통 수요 곡선을 가격과 소득 관계로 표시하는 데 비해서 지출 극소화 방법은 보상 수요 함수가 도출되는데 가격과 효용 관계로 도출된다는 점이 차이점이 됩니다.
좀 더 어려운 얘기를 좀 해드린다면 우리 보통 수역선에서 간접 효용함수를, 자 그리고 보상 수역선을 도출해서 지출 함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여기까진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효용 극대화 방법은 주어진 소득 속에서 효용 극대화, 그래서 보통 수역선을 도출할 수 있고 가격과 소득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지출 극소화 방법은 주어진 효용 수준에서 보상 수요곡선을 도출하고 가격과 효용 관계를 표시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선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효용 극대화 접근 방법으로 도출된 수요 함수는 가격과 효용의 함수이냐. 효용 극대화 방법은 보통 통상 수요 곡선으로서 가격과 소득의 관계지 효용 관계가 아니죠. 원래 지출 극소화 방법이 보상 수요 곡선으로 가격과 효용과의 관계이니 가는 잘못됐습니다. 자, 나옵니다. 소득 M 바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우에 극대화된 효용이 U 스타라고 하면,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효용 극대화 방법이고요. 그 U 스타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극소화된 지출이 M 바다. 후자가 바로 뭡니까? 지출 극소화 방법으로 서로 통할 수 있죠. 정확히 나는 똘똘한 선지 맞습니다. 자, 답을 볼까요? 지출 극소화 접근 방법으로 도출된 수요곡선 뭡니까? 보상 수요곡선은 쌤이 늘 얘기했습니다. 보상은 재화 종류와 관계없이 뭐였었습니까? 우하향이었었죠. 따라서 우상향일 수 없다. 정확히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추가해 드릴게요. 만약에 완전 보완 관계를 전제한다고 한다면 과연 보상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완전 보완 관계는 대체 효과가 전혀 없죠. 0이죠. 자, 가령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Y와 X가 있습니다. 자,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자, 먼저 예산선이 있고요. 여기 자 완전 보완 관계 레온티에프형 함수가 있어서 무차별 곡선을 L자형으로 했습니다. 현재 여기서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보상 수요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PX 여기는 X입니다. 현재 가격이 1,000원이다. 자, 그런데 500원으로 하락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자, 완만하게 바뀌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지금 대체 효과는 전혀 뭡니까?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 완전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예산선을 아래로 그대로 평행 이동해 왔을 때 기존의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은 기존 점과 동일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 대치 효과는 0입니다. 그렇다면 상대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X 내 Y 분명히 수량은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은 것이 보상수요곡선인데 이 경우는 보상수요곡선이 수직선이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지출 극소화 방법에 의한 도출된 수요곡선 보상수요곡선은 일단 우하향이거나 만약 극단적으로 완전 보완 관계를 전제한다고 예외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수직선이 되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는 없음이 분명히 맞죠. 예, 그래서 다는 똘똘하게 맞습니다. 자, 정답은 나와 다의 5번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